다음에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 사람이 벌써 나와요. 아예 처음부터 뭐 그렇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겠지만 국민의힘의 손기호 변호사 사퇴했고요. 석동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추천됐는데 이 사람은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후보가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석동현 변호사는 태극기 쪽인 것 같던데요. 네. 나는 이 시스템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7명의 추천 후보가 있잖아요. 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여당, 야당에서 이렇게 7명이라고 하면 그 추천하는 주체들 당 5명씩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데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뻔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나마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원 행정처나 변호사협회 정도 추천한 사람이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국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안철수가 뿌린 똥이지만 뭐 일시적으로나마 다당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당이 최소한 3개는 될 것이다. 여당과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가진 당이 야당 2개는 생길 거라는 전제하에 야당에 대한 비토권을 2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하나가 비토권 2개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2개의 야당이 비토권을 각 하나씩 가져가서 서로 하나의 여당과 야당 2개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그 결정권을 설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교섭단체가 된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개의 당에서 가져가야 될 비토권을 국민의힘이 2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공수처가 그 만들어지는 시점은 조금 늦추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토권을 정상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국민의힘이 비토권 2개 다 행사해 버리면 영원히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놈은 추천을 받았어. 자기가 승낙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그로 끌려고 들어오는 건지, 얘네들 역사가 있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예. 5.18 특조위 다 가서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버렸던 국민을 지금 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석동현 같은 사람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후보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 지금 공수처장,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에 대해서 허락은 했지만 공수처를 이렇게 괴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전에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인데다가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했어서 지난 총선 때 하태경과 맞서서 미래통합당으로 해서 후보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태경한테 떨어졌죠. 그런 정치적인 경력,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 2개라는 이런 구조 자체가 그대로 있는 한은 어떤 후보를 추천을 하더라도,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사람을 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추천한 모든 인물들 중에 35명이라는, 최대 35명, 지금은 올라가 있는 게 10명인데 그 10명 중에 2사람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추천하는 조건 자체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2개가 반대하면은 안 된다고요. 최소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히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를 마무리 짓지 않고 만약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면 그거는 이낙연 대표한테도 크나큰 어떤 약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큰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라도 이걸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비난이나 부담감을 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날뛰고 저쪽 국민의힘도 진짜 미친 듯이 물어뜯고 날뛰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영원히 공수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내가 공수처장 후보 하겠다. 어차피 안 될 걸 아는 놈이니까 대놓고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된 괴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검찰의 편에서 개혁해야 될 대상인 사람들이 마치 공수처가 잘못된 것이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예초에 그 법을 통과를 시킬 때 국민의 짐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원하는 대로 가지고 일단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문제는 원천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완고하게 서 있을 때는 국민의 짐이 찬성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법은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 11월 달까지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세운다고 하는 통과 목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이 상태로는 못 간다고 보면은 또 한 번 기다려 주긴 하겠지만 11월 말이라고 다시 또 어떤 기한을 이렇게 못 박아나 온 게 있잖아요. 예. 그 시간 지나는 순간 바로 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역사는 긍정적 어떤 힘을 갖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법의 통과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저쪽에서 막 반대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가 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공수처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개정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모르는 분들한테 잘 먹히는 약간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 명이 아예 잘못하고 한 명 잘 하려고 하는 한 명이 있으면 묶어서 둘 다 잘못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잘하는 짓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서로 부적절하다 신경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애초에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당과 그리고 여기서 또 잘못됐다고 국민의 짐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종민 씨라고 이 변호사가 최강욱 대표의 변호사라고 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부적절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랑 아예 등가가 되지가 않는데도 예. 둘 다 잘못했다. 신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언론이 제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든 누가 좀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공수처권도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고 나경원이나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상황에서 사실 어제 분노의 그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간다면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표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짜 답답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후보들 보면은 검사 출신 몇 명, 판사 출신 몇 명이 난 이게 더 웃기더라고. 그래야 됩니까? 검사 출신 공수장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검사들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 환경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검사장 같은 경우는 선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검사들도 선거를 통해서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김진애 의원, 이게 법률가 출신 아니어도 얼마나 잘합니까? 네. 박영선 의원 법률가 출신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날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 법률가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법률가 출신으로서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에는 뭐 지금 뭐 로스쿨 출신 중에 15년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사시 출신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면은 사시 출신은 결국에는 변호사 아니면 검사 판사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그 이런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가장 큰 힘은 기소권이라고 봅니다. 기소를 시키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힘이죠. 근데 검찰한테 미보이려고 하는
공수처장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걸 끝나고 나면 변호사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공수처장으로서 검찰을 상당 부분 수사하는 막 그런 역할을 했다고 쳐. 이 사람이 변호사로 다시 개업을 해. 그 임기 끝나고 나면. 검찰은 그 사람 절대 사건 못 이기게 만들려고 용을 쓸 거예요. 일종의 보복적 형태로. 그런 사람을 후보 중에 검사 출신이 제일 많아. 그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일반인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법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공수처를 만들고 나면은 자기들이 정말 다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목숨 걸고 그걸 막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또 자기 안에 카르텔 안에 있는 사람 혹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면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또 욕먹고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답답하긴 한데요. 민주당은 알고 있죠. 왜 몰라요. 이런 거에 알고 있는데 무턱대고 그러면 법 개정.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후보 추천까지 받았는데 지금이어서 법 개정 이렇게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더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요. 예. 고맙게도 끌어주면 법을 개정하는데 명분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 답답하겠어요. 파트너가 저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꼭 서민 같은 것들이 상대방 파트너로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국민 잘못됐다 그러는데 거지 발사기 냄새 맡아봤습니까? 죽음입니다. 강력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